2022년 10월 27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좋습니다. 목요일이고, 가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때입니다. 코로나도 2차 재유행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좀 그렇고, 방역만 잘 지키면 오랜만에 청명한 가을과 이런 이 단풍도 즐길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강원도지사인가요? 입에서 욕이 나오죠. 또라이. 예, 그 대통령이 즐겨 쓰는 말하자면 베이비 여기 나오죠. 모르면은 모른다고 해라. 아는 척 하지 마라. 법률가, 변호사, 그 알량한 검사 출신의 잘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일종의 오만 자만 정치적 논리로 본인들이 586들 운동권을 그렇게 욕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단체장이 됐으면 실력을 보여라.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라.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사고 치기 전에 이건 작은 사고도 아니면 대형 사고입니다. 이건 사고라고 하는 게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나라가 절단 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고의로 그랬다고 하면 이거는 잡아 죽여야 되는데, 무지해서 그랬다고 하면 참 등신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경제라는 것도. 어쨌든 그건 그렇고, 여러분 학위장사라고 하면 국민대 얘기 나오고 학위 조작 나오고 논문 위조 논문 카피 복사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진짜 그거는 사실 그거는 대놓고 속이는 거니까. 이건 은밀히 속이는 게 뭐냐면 학위 문서 같은 걸 위조해주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조직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서 혹시 보셨고,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많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중국에 별도의 그것만 위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놈들이 있다. 조직이다. 그것도 규모가 장난 아니다. 걔네들도 여러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위 말하는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문양, 이 홀로그램 만들어내는 건 우스운 일이다. 걔네들이 위조 지폐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위조 지폐는 굉장히 형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모험을 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증명서 위조 장사로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사실 슈퍼노트 같은 거는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잘못 걸리면 그건 거의 종신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그거 하면 진짜 사형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 이런 문서 위조 공장이 있나 봅니다. 아예 걔네들은 사실은 이런 범죄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범죄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일종의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서 문서를 위조하는. 지금도 브로커에 따라서는 액수가 다르지만은 각종 학위증, 졸업증명서 이런 것들. 근데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지라고 하는데, 확인을 진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사가 어떤 이 학교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 연구소 같은데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이렇게 확인해 달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변작 기술이라든가 전화, 특히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재직증명서 위조죠.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에 거기로 이제 확인 전화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면은 그 자체로 이제 그 전화번호를 우회시켜서 마치 거기에 있는 뭐 총무팀이나 인사팀인 것처럼 해서 그 사람 재직하겠다 이런. 이거는 뭐 여러분 뭐 이 드라마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중국에 있는 문서 위조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정 취업, 그리고 사실 뭐 예전에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련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등본, 등록증 뭐 이런, 이게 다 예를 들면 어떤 걸 팔아먹고 이런 거죠. 주인 없는 땅 같은 경우, 아니면 주인이 죽은 땅에 뭐 자식이라고 해서 이걸 뭐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털어먹는다든가 이런 데 쓰이는 거고, 뭐 취업 같은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액수가 작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이 공적 문서, 토지 문서 이런 거 위조하는 거, 대단히 큰 재산 범죄 중에서 아주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심각하게, 국가수사기관이 심각하게 이것에 대한 수사 부분을 엄중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게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문서 위조로 피의자 90명, 그리고 이 유저범에게 전달한 조직책 5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100여 명 정도를 잡은 거예요. 야, 95명을 검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느 박사인데요. 박사? 그래. 이렇게 보면 박사학위 증명서, 학위 또 돈 1,000만 원 좀 위조해줘.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한 뭐 중급 이하 대학에 어디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아니면은 이름 좀 있지만 사실은 좀 약간 특수대학원인지 아주 아리까리한 그런 데에 학위 논문 500만 원, 뭐 돈 1,000만 원. 사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국민대회, 그것도 여러분이 뭐 충분히 예측하시겠지만은 사실은 뭐 제가 감히 추정할 건데 브로커에 의해서 이 말하는 작성된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쓴 건 아닐 겁니다. 그거는 물론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자기가 그걸 썼다고 하면 아무리 바보라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받고 쓰고 대충, 예전엔 그 시대쯤에는 대충 해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석사 논문 300, 박사 논문 뭐 500에서 700, 조금 더 좀 급이 떨어지는 학교 같은 경우는 석사 논문 100, 박사 논문 300, 뭐 정도. 그러니까 사실 무슨 학교에 이름이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있어. 근데 거기에 무슨 대학원인데 거기 무슨 전공이야. 무슨 박사학위 논문이야. 근데 그런 데에서 그런 전공을 하나? 알고 보면 특수대학원이고, 이제 예를 들면 항정대학원에서 이렇게 좀 약간 좀 비튼 가보면은 뭐 보면 거기 전공 전임 교수가 있느냐? 전임 교수가 없어. 다 다른 데서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법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냥 진짜 막 이게 무슨 학위 막 날림으로 막 날리던 법학 박사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박사학위가 없어도 교수할 수 있는, 실제로 이번에 논란이 되는 이 박사학위 논문에 전공 심사한 논문 심사한 사람들이 박사학위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런 더러운 경우가 있느냐? 그렇게 엉망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우니까 사실은 그 검증하는 것도 피하고 그러겠죠. 쪽팔리지도 모르고. 사실 쪽팔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위조해줘, 성적증명서 위조해줘, 거기다가 학위 논문 대신 써줘, 돈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이면 싹 나와.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그건 사실은 뭐 최소한의 규정이라서 별로 확인도 안 해. 그런 것들이 뭐냐. 제가 이제 가장 더럽게 당한 거는 그런 거죠. 어느 무슨 경찰학과에 교수직이 났어.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그 공부한 뭐 학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응모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말리는 거죠. 야, 하지 마. 이미 내정자 있어.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얼마 전까지 현직에 있었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경찰학이나 아니면 범죄학이나 이런 데 박사 논문인데요. 아니 그 짧은 시간 어떻게 써요? 에이 히히히 웃고 이미 다 써놨어.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공부한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면은 사실 뭘 배우겠습니까? 근데 이미 그런 데들은 이제 알게 모르게 유력자들이라든가 이미 뭐 돈을 받는 이래서는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다. 저는 세팅이라고 표현해. 세팅이 다 돼 있어. 야, 참 허탈하죠. 뭐 10년 넘게 공부해서 박사학위 겨우 받았는데 석사부터 시작해서 석사 한 2년, 3년? 아니면 뭐 10년, 뭐 대충 한 7, 8년, 10년? 왜인 건 실력도 없는 애가 이제 어떤 경력이라든가, 그 경력도 제대로 된 경력이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자기가 수사를 뭐 20년을 했대.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한 게 없어. 했어도 사실은 지가 한 게 아니라 제 팀원들이 한 거 성과 나눠 가진 거예요. 대충 비벼갖고 어디 뭐 이렇게 승진하고 뭐 올라가는데 실력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디 퇴직할 때 되니까 이제 밀려나고 그러니까, 아니 퇴직 전에 밀려나고 그러니까 좀 또 돈으로 처발러 갖고 학위하고 또 돈을 처발러서 옛날 사람들 뭐 어떻게 해서 교수까지 되면 또 그 교수가 또 철밥통이 돼갖고 다른 실력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진입을 막아. 개판이죠. 물론 저한테 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가 전국에 있는 경찰학과 다 알아? 제가 그 사이버대학교에 그 학과장 할 때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경찰행정학과. 그때 한창 뭐 경찰 많이 보고 볼 때니까 뭐 한 100여 개 되더라고요. 근데 한 3분의 2는 전임 교수도 없고 있어도 그런 허접한 애들. 참 그런 애들한테 배우는 게 참 기가 막히다. 뭐 이런 얘기도. 어쨌든 그건 뭐 제가 학술지라든가 이런 데에 논문 뭐 게재 안 하고 거의 원고 안 내는 이유도 요즘 논란이 되는 그 양반 학술지 논문 그거 복사 위조 뭐 이렇게 껴붙이기처럼 이미 그런 애들은 학술지 차원에서 이미 다 게재가 대충만 만들면 알아서 게재해줘. 이미 실력 있는 논문 이런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는 몇 개 올려주지 실제로는 다 떨어뜨리고. 그렇고 아주 안 읽고 더러워서 에이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게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한몫하는 게 지금 말하는 공사문서 위조. 이렇게 위조한 걸로 취업하고 뭐 시간 강사든 무슨 뭐다 한데 다 이런 꼴입니다. 이런 학위 위조, 뭐 이 문서 위조, 논문 위조 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관련된 국민대 그 논문 관련된 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런 거 공문서의 주요한 공장은 중국에 있다. 그래서
인터뷰 적색수배 필요하다. 일단은 SNS에 여러분 이제 SNS 같은데 이런 거 한번 뭐 필요한 문서위조 대충 올려보세요. 금방 달려듭니다. 의뢰비는 중국에 송금이 되고 대학 학위증, 성적증명서, 특히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증명서하고 외국어, 토익, 뭐 토익 말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공인 성적증명서 위조 그거 엄청 쉽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그냥 뭐 그냥 찍어내듯이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느 저 결혼중개업소에 어느 급에 이렇게 있는 여자가 왔는데 오 스펙이 너무 좋아. 아니, 딱 봤더니 그래서 어떻게 또 알아봤더니 사실 애매한데 근데 그것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인원수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편입도 많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확인도 안 해줍니다. 공적인 어떤 기관에서 해달라고 하면은 발급번호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요즘 그래서 이제 좀 대부분의 학교들이 발급번호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위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눈탱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 결혼정보회사 갔는데 실제로 이게 다 위조야. 물론 얼굴도 성형하니까 그것도 뭐 다 그럼 도대체 너는 뭐가 진짜냐. 참 황당하죠. 이제 보니까 뭐 건당 뭐 20에서 190 이 수십 명이라고 하고 유학 직장 내 제출 어떤 피해자는 외국에 있는 음대 석사학위 위조 외국 음대 박사학위로 진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학위를 외국 박사학위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다른 외국의 석사학위를 위조해서 그걸 제출해서 외국 음대 박사학위 갔어. 그럼 그 외국 음대 박사과정은 확인 안 해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해도 이게 사실 애매하거든요. 과정이. 또 이제 가짜 박사증을 내갖고 제약회사에 취업했어. 그럼 걔가 만들거나 걔 관련된 약은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참 AI CPA, 뭐 CAD, 뭐 생활지도사, 자격증 실제로 사례입니다. 이게 위조한 거. 근데 문제는 정작 더 문제. 사기업은 그 능력이 없다고 쳐도 공공기관 같은 데에는 실제로 모른다는 거야. 이게 참 버젓이 위조 문서가 돌아져 있어서 채용 비용이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거보다 어떤 액션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으로 뽑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원하는 애들이 실력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애초에 거기에 들어갈 만한 애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미 내정돼 있거나. 그래서 구색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걸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회사나 이런 데도. 걔는 이미 내정돼 있는데 자격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은 이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착하게 살고 착하게 정직하게 사람들만 등신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글쎄요. 저는 무슨 어떤 사람이 학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요. 중요한 건 그 사람한테 학위를 준 학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학위를 심사한 사람들. 그죠? 거기 심사. 그 사람들 먼저 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믿을 만한 사람이면 맞는 거죠. 엉뚱한 소위 말하는
어느 인간이 저더러 소위라는 말 쓰지 말라던데. 내 맘이야. 내가 쓸 거야. 네가 뭔데? 이른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듣보잡. 얘가 왜 이 논문을 심사를 해? 이게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뭐 좀 애매한 대학에서 특수대학원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이렇게 했어. 좀 우리나라에서 없는? 필요한?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 전공을 전공하는 사람의 전임 교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걸 전공한 사람은 시간 강사거나 가끔 출강 나온 사람이에요. 실제로 거기에 주임 교수는 그 전공한 거 아무 관련도 없어. 에? 그런 데서 무슨 학위를 받았대. 아니 그게 무슨 학위야? 그럼 대부분 강의는 뭐냐면 시간 강사들한테 받았다는 거잖아요, 강의를. 그럼 시간 강사들의 실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런 데가 어떻게 그것이 그 학위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증명서 위조도 문제지만 증명서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자체도 문제인 거고, 그는 가짜도 문제지만은 실제로 증은 진짜인데 실력을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위조죠, 위조.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회가 너무 허려식이 많고, 자격증. 근데 실제로 그 자격증 어디 가서 실제로 일도 못해. 또 배워야 돼. 2중, 3중 돈 처바르고. 하여튼 이 자격증 위조 얘기 나오면서 할 말이 많지만 더 얘기하면 열받을 것 같아서 맙시다. 짜증만 나고. 강신명이 전 경찰청장이었죠. 얘가 이제 1심 선고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해서 반정부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입니다. 중대합니다. 편향적 정보활동을 통해서 사회를 붕괴시키는 거죠. 이철성 경찰청장, 당시 정보국장, 고의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다 박근혜 친박계. 현기환, 당시에 경찰청 정보국 정보이과 계장 분석관들 동원해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당선 가능성 정보 수집, 좌파로 규정했고 이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지금 정권에서 이 진짜 일부 정치 검사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에 있는 정보, 경찰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분명히 사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직무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과 정무수석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대통령과 관련된 정무수석 같은 그런 자들한테 있다. 그리고 경찰청장. 실무는 사실은 책임이 경감된다. 그래요. 그건 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만 가지고 면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보경찰인데 이 활동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 위반한 줄 알고 있어요. 불법적인 거. 알면서도 하면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해야죠. 인사상의 불이익, 그건 소송을 해서 싸워야죠. 너는 할 수 있느냐?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중대한 건 윗사람의 압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법을, 규정을 믿고 상식을 믿고 싸워야 된다.
박근혜 때 이뤄졌던 정보경찰에 대한 사찰이 지금 1심이 나왔습니다. 야,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량도 뭐 대충 1, 2년 집행유예. 정의가 사라지면 사회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가 사라지니까 경제 엉망이 되는 거 보십시오. 김진태 같은 강원도지사 지 맘대로 해요. 지가 단주하고. 정의와 경제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